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아침, 동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분식집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덜컥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복내 할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복내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낡은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텅 빈 가게 안은 왠지 더욱 쓸쓸해 보였다.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말 그대로 복내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다. 언제나 떡볶이 냄새가 퍼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곳,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던 곳, 복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가게 문을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는 세월의 무게가, 눈가에는 수십 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슴 한켠은 아리고 아쉬웠지만 또 한켠에서는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끝까지 이 자리 지켰으니.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마치 오랜 넋과 이별을 고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고요한 골목길을 따라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봄바람이 가볍게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따스하게 등을 밀어주었다. 낡은 분식집 안,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 앞에 멈춰선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아래 수납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어두운 구석, 바래진 수건들과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사이에서 뜻밖의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분홍색과 파란색의 돼지 저금통 2개,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랬지만 익숙하고 정겨운 물건들이었다. 어머, 이걸 아직도 있었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저금통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이 저금통은 가게를 처음 열 때 장식용으로 사다 둔 것이었다. 손님들에게 받은 잔돈을 가끔 넣다 보니 습관처럼 되었고 그게 어느새 시간이 되어 꽉 찬 모양이었다. 두 손에 들린 저금통을 가볍게 흔들어 보자. 차르르.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세월의 울림처럼 퍼졌다. 이게 언제 이렇게 무거워졌지?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돈의 액수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 안에 담긴 시간이었다. 손님들의 웃음, 떡볶이 냄새, 겨울날 무료로 떡볶이를 나눠주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 저금통 안에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저금통 구멍에 눈을 가까이 댔다. 안에는 동전과 지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가슴 한켠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다. 은행에 가서 세어보고 작지만 따뜻한 선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도 좋고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위한 것도 좋겠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월이 건넨 조용한 선물이었고 할머니 인생의 보람이었다. 그날 오후 복내 할머니는 2개의 저금통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섰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고 할머니의 발걸음도 어딘가 설렘이 묻어났다. 동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냥 한번 세어보는 거야.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다. 기계처럼 일하는 직원들 사이를 지나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대기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 올려진 저금통 2개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239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호명이 울리자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이 저금통 안에 있는 돈을 좀 세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던 직원의 표정이 저금통을 보는 순간 살짝 일그러졌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분홍색과 파란색 저금통을 올려놓자 직원은 당황한 듯 눈을 굴리며 말했다. 이걸 전부 다 세야 하나요? 지금 대기 고객도 많아서요. 그 말에 복내 할머니는 움찔하며 2 손을 모았다. 저 평생 모은 돈이라서요. 확인하고 싶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작아졌다.
직원은 곁에 있던 지점장에게 손짓을 보냈고 중년의 지점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인사했다. 할머니, 이렇게 동전이 많으시면 자동 개수기에 넣어야 하는데 오늘은 기계 점검 중이라서요. 다른 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복내 할머니의 얼굴에 피기가 가셨다.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이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했고 누군가는 작게 웃기까지 했다. 그럼 다른 날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저금통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다 지점장의 말에 한 번 더 멈칫했다. 사실 이런 저금통은 소아과 같은 곳에 기부하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 순간 복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가슴 안쪽에서는 말로 표현 못할 상처와 수치심이 올라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저금통을 넣고 은행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처져 있었다. 햇살 가득한 거리였지만 세상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금통의 무게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무게였다. 텅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복내 할머니는 저금통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방금까지 은행에서 겪은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 한쪽이 타는 듯이 아팠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자신이 단지 낡은 옷과 저금통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건 아니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복진석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반가운 목소리 너머로 평소처럼 다정한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다. 진석아, 내가 오늘 은행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에서 내가 그깟 돼지 저금통 들고 갔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진석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복내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저금통을 발견한 기쁨부터 은행에서의 무시와 상처까지 그 모든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전화를 들고 있던 복진석은 말없이 깊은 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너무 속상하네요. 우리 김치 공장 계좌 지금 그 은행에 있거든요. 내일 바로 다 정리할게요. 아니다. 그냥 내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아니요, 어머니.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한 곳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복내 할머니는 이번엔 셋째 딸 복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며 바쁘게 사는 딸이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을 멈췄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행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복내 할머니는 다시 한번 조용히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미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희 화장품 회사 계좌도 내일 아침에 전부 옮길게요. 저희 회사가 그 은행에 얼마나 큰 거래처인 줄 알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무시한 은행과는 단 1원도 더 거래 안 해요. 미영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우리 가족의 존엄이에요. 복내 할머니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단호한 자식들의 반응에 놀랐고 그 따뜻한 결단에 조용히 감동했다. 다음 날 아침, 복진석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김치공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 그는 은행 영업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차를 몰아 그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지점장은 놀란 눈으로 복진석을 바라봤다.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계좌 해지하러 왔습니다. 지점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무슨 문제가 있으셨는지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고객에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해놓고 사과도 없었죠.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꼭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거래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곳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복진석은 단호하게 말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오전 둘째 아들 복진호 사장 역시 계좌 해지를 완료했고 이어 셋째 딸 복미영 대표는 직접 지점에 전화를 걸었다. 복미영입니다. 우리 화장품 회사의 모든 계좌 오늘 안으로 타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수수료며 우대금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한 은행과는 다시는 거래 안 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해당 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김치 공장과 화장품 회사의 계좌를 모두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순식간에 지역 경제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복내 할머니가 은행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던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말이 돼? 우리도 계좌 옮겨야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역 중소기업 사장들, 상인회, 심지어 시의원까지 이 소식을 공유하며 분노했다. 단지 한 노인을 무시한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윽고 지역 카카오톡 단체방과 SNS에는 복내 할머니 존중해, 사람이 먼저다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은행은 상상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복내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를 강타했다. 김치 공장과 화장품 회사가 거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역 상인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분노와 함께 반응하기 시작했다. 복내 아주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요? 우리 아이들 학창 시절에 떡볶이도 그냥 나눠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 고등학교 때 굶었을걸요. 돈 없다고 하면 항상 김밥 하나 더 싸주셨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 꽃집 주인, 이발소 아저씨까지 모두가 복내 할머니와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어준 따뜻한 어른으로서의 복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지역 상인회 회장은 곧바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복내 아주머니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쫓겨나듯 은행에서 나오셨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응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지켜온 한 사람에 대한 무시이자 우리 모두에 대한 경멸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회원사 전체의 은행 계좌 이전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회사도 바로 계좌 옮길 겁니다. 지역 건설회사 대표 정호영은 단호히 말했다. 어른을 무시하는 곳에 우리 회사 돈을 맡길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복내 어머님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역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시의원 김재현도 강하게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의 집 앞에는 작은 행렬이 생겼다. 동네 사람들, 상인들, 기업 대표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복내 어머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복내 할머니는 그 따뜻한 말들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베푼 작은 친절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민수 지점장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밤새 걸려온 항의 전화와 해지 통보에 정신이 없었고 직원들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다. 지점장님, 오늘도 계좌 해지하러 오신다는 예약 전화가 2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업 고객 몇 군데도 다 빠질 조짐이 보입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본점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내 할머니 사건 이후 지역 고객 대량 이탈이 시작됐고 김치 공장, 화장품 회사에 이어 중소기업 13곳 이상이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본점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한 겁니까? 한 노인 고객 한 분 때문에 지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도 드렸고 설득도 했지만 이미 SNS에서 해시태그 돌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동네 할머니 존중해. 지금 은행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망했습니다. 본점은 즉시 지역 대응 특별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지점 폐쇄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날 오후 지역 뉴스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동네 할머니 사건에 대한 제보와 후기, 증언이 쏟아졌다. 30년간 분식집 운영한 할머니, 은행서 무시당하다. 지역 전체 반응 분노. 한 노인의 존엄을 무시한 대가, 마이너스 은행 고객 대탈출 사태. 사람보다 시스템 먼저 보는 은행,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사람들은 댓글로 분노를 쏟아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도 나도 계좌 바로 옮겼을 거다.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돈보다 사람이다. 한편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집안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기에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의 방식입니다. 복진석의 말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지 한 개인의 항의가 아닌 모든 평범한 이들을 위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복내 할머니의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창밖을 내다본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현관 앞에 어제 봤던 익숙한 얼굴이 또 서 있었다. 바로 박민수 지점장이었다. 이번에는 두 손에 꽃다발과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다. 복내 어머님, 다시 찾아뵙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건 저희 은행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 문을 열고 그를 거실로 들였다. 박 지점장은 허리를 굽혀 꽃다발을 내밀었다. 저희가 어머님께 진심으로 신뢰를 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실 수 없을까요? 복내 할머니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그 꽃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지점장님, 제가 바란 건 이런 선물도 특별한 대우도 아니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딴 복내 문화교실을 지점 내에 신설하려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박 지점장은 설득하듯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어머님의 저금통 저희가 정성껏 직접 세워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전액 면제, 금리 후대도 약속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라기보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점장님, 사람을 무시한 뒤에 꽃을 내민다고 그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그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 자식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 은행이 진짜 바뀌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제 손을 잡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에 박 지점장은 말없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복내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묘한 해방감과 평온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제 있었던 지점장의 방문, 그리고 그의 간절한 제안이 밤새 마음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이제는 스스로 끝을 맺어야 할 때였다. 할머니는 드레스룸에서 아끼던 옷을 꺼내 입었다. 정갈하게 다린 한복, 단정히 올린 머리, 그리고 입가에 담담한 미소. 식탁 위에는 통장, 인감, 신분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제 끝내자, 내 손으로. 자식들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일이야. 내 발로 시작한 일이니 내 발로 끝내야지.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은행으로 향하는 복내 할머니의 걸음은 느리지만 한없이 단호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했지만 오늘만큼은 말없이 미소로만 답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예상과 달리 은행 안은 한산했다. 고객도 거의 없었고 직원들 사이에는 어딘가 얼어붙은 공기가 감돌았다. 복내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수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다. 어머님, 오셨군요. 제 방으로 가시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곧장 창구 쪽으로 향했다. 아니요, 여기서 제 일 볼 겁니다. 창구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할머니를 맞이했고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통장 해지하러 왔어요. 20년 넘게 쓴 계좌지만 이제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네요. 직원은 당황하며 지점장을 바라봤고 박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애타게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계좌를 해지하시면 저희 지점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은행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해요.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오래 못 가요. 그 말에 창구 주변의 직원들까지 고개를 떨구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무게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20년 세월이 묻어있던 계좌는 조용히 닫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은행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박민수 지점장의 죄송합니다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복내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을 나서며 햇살 아래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다. 이제 됐다. 내가 나를 지켰다. 은행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복내 할머니의 볼을 스쳤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길을 건너려던 그 순간 맞은편에 정차된 은색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급히 내렸다. 어머니. 셋째 딸 복미영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복내 할머니는 잠시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 끝났다. 이제 나도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 같구나. 복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결정하시는 모습,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둘은 함께 차에 올랐고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디 가볼까? 진석이네 집에 가서 손주들 좀 보고 내일은 노인정 가서 친구들 얼굴도 좀 보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묻어나는 생기가 있었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의 집에는 오랜만에 자식 셋이 모두 모였다. 식탁 위에는
각자 준비해온 반찬과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놓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조용한 축하이자 위로였다. 어머니, 우리가 더 배웠습니다. 복진석이 잔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제대로 느꼈어요. 복진호와 복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복내 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식탁 한편에 놓인 2개의 저금통은 이제 단순한 저금통이 아니라 가족의 단합과 자존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동네 노인정에 들른 복내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다. 복내 씨 오셨네.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 복내 씨 맞죠? 우린 다 봤어요. 진짜 멋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고 누군가는 떡을 싸왔고 누군가는 꽃을 들고 왔다. 복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유, 그냥 조용히 살다 온 사람인데 뭘. 하지만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녀가 평생 베풀어온 따뜻함이 이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복내 할머니는 확신했다. 자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가난하지만 떳떳했고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